저는요, 김명주입니다. 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대상포진이 걸려서 내가 이대로 건강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40대의 대상포진이야 라 생각을 하고 트루헬스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메나테크를 소개받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를 이렇게 메나테크 제품으로 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사업을 했을까요? 제가 살도 빠지고 예뻐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만성 변비였던 것들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사업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1년 반을 그냥 오지랖만 부리다가 1년 반 후에 지금의 스폰서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쉐어링 클럽. 여러분, 이번 달에 뭐 하셔야 되는지 알죠? 이 쉐어링 클럽은 신규 고객 창출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맨하페스트에 주는 상인데,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회사의 여러 프로모션과 또 더불어부에 이걸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다지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뛰어넘으려면 6월 달에도 신규 창출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에 9월에 QPD를 성취합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2023년도에 뉴 PD를 3월에 달성을 했었거든요. PD 재수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뉴 PD를 달성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항상 웃고 다녔고 그 시스템 안에 있었고 그 결과로 제가 QPD를 성취하고 8개월 차인 5월에 뉴 브론즈 PD를 달성했습니다. 아유,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 차트는요, 제가 작년 9월에 QPD를 성취하고 10월 고PD 세미나에 와이메나테크 마지막 차트였습니다. 그때 제가 감히 PD를 성취하고 그 달에 바로 저는 내년 8월에 Q 브론즈 PD 하겠습니다 라고 성취를 했어요. 그게 제가 자신 있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2년 동안의 그런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가 성취를 하고 나 너무 열심히 했어. 잠깐 쉴래. 5분 쉴래가 2년 동안 쉬게 됐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씨앗이 없지만 PD를 했는데 그 다음 목표가 PD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론즈 PD를 외쳤고 마감 시한을 적어서 8월 Q 브론즈 PD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제가 5월에 뉴 브론즈 PD를 달성하게 됐고요. 제가 이 성공의 8단계를 감히 발표를 맡게 된 건 이 기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 아마 사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잘 모르는 한자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길승천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나타내는 기사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기세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 브론즈 PD를 달성을 했고 8월 꼭 Q 브론즈 PD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기왕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어렵고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쉽고 빠르게 가면 좋잖아요. 어떤 걸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단순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거. 정말 이거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안에 팝콘이 터질 수 있는 온도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단순한 행동을 어떤 거냐? 그것들이 바로 이렇게 성공의 8단계로 우리가 그 단순한 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다고 하는데 계단이 8계단이나 있어요. 그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김선희 사장님이 본인의 또 꿈과 Y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다른 일을 너무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건강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의를 듣고 누군가는 나도
결단을 해볼 거야, 아니면 나도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정말 이 꿈과 목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 Y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어떻게 할지, 누구랑 할지, 무엇을 할지는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과 목표인데요. 저기 위에 저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 진짜요? 와, 정말 여러분들은 PPT 맞습니다. 전 처음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 꿈은 엠브로토스를 그냥 밥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초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작게 투잡으로 그냥 스몰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안에서 달라집니다. 정말 생생하게 꿈꾸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들을 조금의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됐던 거죠. 꿈을 생생하게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 뇌가 잘 속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목표를 그냥 막연하게, 내 꿈은 PPD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감 기한을 적어 넣으면 구체적인 목표가 되거든요. 그 목표는 또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오늘의 목표, 또 내일의 목표, 한 달 후의 목표, 또 1년 후의 목표, 그리고 5년 후의 목표, 결국 내가 메나테크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엠브로토스 그냥 조금 많이 먹는 거, 좀 싸게 먹는 거가 꿈이었다면, 꿈꾸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해줍니다. 저도 꿈꾸는 걸 완전히 훈련받아서 이제 정말 잘 꾸거든요. 진짜 처음에는 그냥 마르지 않는 현금지급기 있으면 좋겠다, 보석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저는 그 꿈들을 단단하게 키우고 거기에 제 간절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냥 엠브로토스 조금 더 많이 먹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또르르 똥,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자고 이 주말에 여기 나와 있고 이 저녁에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점점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내 가족의 꿈, 내 파트너의 꿈이 되면서 저는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스폰서님께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저 힘든 걸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통점이 무딘 사람이거든요. 힘든데 그걸 힘듦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건망증이 심하다 보니까 힘든 걸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 꿈은요, 저희 5가족이거든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저희 딸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2주 됐고요. 이제 너무 그 딸 하나만 없는데 집이 되게 텅 비어 있어서 요즘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엄마와, 친정엄마와 함께 살아요. 엄마가 2024년 9월, 제가 2023년에 뉴피디를 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다음 해인 9월에 엄마에게 갑작스러운 기억 소실, 인지장애, 저는 치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찾아와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울기도 했었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젊은 엄마에게 나타날까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다시 제 꿈을 더 간절하게 다지고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정말 글리칸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엄마에게 이 글리칸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엄마에게 많이 먹일 수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드시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그래, 끝까지 가서 엄마를 정말 노후까지 같이 건강하게 가라고 나에게 이런 장치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간절하게 더 다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정말 저렇게 최근에 제가 밴프라는 곳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들과 함께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군대 다녀오면 같이 어학연수를 제가 캐나다에서 사업할 수 있으니까 밴프 쪽으로 가서 어학연수도 같이 하고요. 오로라도 같이 보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뭐 짧게 여행, 뭐 한 달 여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꿈꾸고요. 앞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세 자매입니다. 지금 저기는 GIP를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진짜 꿈꿨거든요. 세 자매랑 같이 하는 거. 그런데 그게 드디어 현실로 나타내지고 있고 오늘 둘 다 뉴 브론즈 PD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아, 아, 골드 ED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저는 골드 ED로 말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클릭하느라 혼자 전하고 사업을 할 때는 엄마의 그런 아픔도 저 혼자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깨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동안 언니 너가 많이 외롭겠다 이 한마디에 저는 앞으로 10년을 살아갈 기운이 났고요. 그리고 세자매가 같이 GIP를 성취를 하면 엄마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저의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생생히 꿈꾸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사진이거든요. 하와이에 있는 선크루즈에서 보는 석양입니다. PD 파트너 8조 이상의 부부와 함께 저는 이미 하와이의 석양을 보고 있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꿈이 확실해. 어떻게 해요? 나 사업하기로 결정했어. 결정은 여러분 할까 말까거든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고PD에 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 있으시죠? 그런데 이미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모두 PP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사실 무엇을 내가 더 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어떤 것을 끊어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그래서 성공자들의 결단을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도적으로 결단을 해서 이거 내가 제품 사 먹으면 내 스폰서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됩니다. 내가 CEO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CEO 마인드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을 주마다 지금 몇 달째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실 힘들기도 해요. 물리적인 거리가 운전을 하면 왕복 5시간이 넘기 때문에 힘든데 파트너 사장님들도 처음에 좀 먼 길까지 오시는데 신규가 없으면 미안해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저도 스폰서님과 시스템에서 또 배웠습니다. 이건 파트너 사장님들의 사업을 하러 내가 가는 게 아니다. 내 사업을 내가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고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우리 구단비 사장님이 QPD를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같이 많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스폰서님과 같이 대신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구단비 사장님의 QPD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저의 사업, 스폰서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힘든 과정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사업이 훨씬 재밌고 쉽습니다. 자, 두 번째, 긍정 마인드인데요. 제가 성공의 8단계 강의 맡으라고 했을 때 어땠게요? 제가 벌써요? 라는 생각을 말을 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또 얘기해 주십니다. 사장님이 할 때가 됐으니까 주어지는 거다. 사장님만의 것으로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담감은 엄청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신규 초대되어 오신 사업자분들에게 어떤 제시를 해줄 수 있을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조건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 기억 못하시더라도 제 에너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뇌는 제 말은 가장 먼저 제 뇌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가 되려나? 라고 마음먹는 순간 제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요. 자, 이 100가지 뭘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니 무슨 그냥 나 투잡으로 조금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할 건데 무슨 100가지 뭘 거창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 진짜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시간과 노력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그걸 쌓아서 내가 축적을 했을 때 드디어 인세라는 게 저한테 보이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말만 바꾸면 되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말만 바꿔서 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네, 같이 해보십시다. 다음은 명단 작성인데요. 명단 작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꿈을 향한 자본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할 만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빼고 이 사람을 이래서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을 적는 건데요. 저희 시골집이 전라북도 김제거든요. 금이 많이 나오는 김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온 돈에 저희 돈 포함해서 그 땅 주인들에게 각각의 뭐 돈을 좀 지불을 하고 겨울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겨울 내내 포크레인이 앞에 있는 전체 돈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거기에 막 그런 장치들이 있고 막 물이 흘러내려오는 막 금방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금이라고 그거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금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땅을 다 해집고 파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도시 하나 전체를 팠었거든요. 그것들 한 석 달 동안. 그런데 우리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할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니까 빼고 이 사람은 좀 너무 소심하니까 빼고 이랬었거든요. 초반에 저에게 넌 네트워크랑 너무 잘 맞아. 네 성격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네트워크의 성격이 잘 맞은 게 있을까요? 그럼 저는 벌써 이미 잘 맞아서 PPT가 되어 있었고 여기 김윤숙 사장님, 이해수 사장님 이미 성격이 좋으신데 PPT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맞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판사가 되시지 말고 다 적으시면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할 때 너무 내 얘기만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너희 키우는 강아지는 그때 여기가 뾰루지가 났었는데 이거는 어때? 또 요즘 애완견이 끔찍한 가족이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뭐 요즘 장사는 어때? 좀 매출은 괜찮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잘 들어주고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단을 단순히 그냥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번 적어놓고 땡 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추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3, 4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명단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방회를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스폰서님들의 또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제가 예전에 제품을 먹었다가 말았던 사람들을 또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죽은 명단들을 이렇게 또 발굴이 되면서 또 다시 했던 명단이라도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명단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자, 에너지가 가기는 가더라고요. 최근에 지난달에 마감할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조금 모자란데 이분이 왜 먹을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지 하고 적었거든요. 정말 이틀 있다가 주문 전화가 왔어요. 진짜 젊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갑디다. 그런데 그냥 그런 다 모든 명단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에너지가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애써서 전화를 하고 만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은 내가 가서 오늘 가서 클린을 나 무조건 끊을 거야. 물론 마감할 때쯤 되면 마음이 급하긴 하거든요. 그런 날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무조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전 시스템에서 배웠거든요. 거절을 받아야 된다. 거절을 그 횟수를 채우면 그 다음엔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거절을 통해서 또 성공적으로 나오고 또 거기에서 소개와 소개를 낳아서 확장이 되면서 분명히 그 속에서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저기 대기자 명단.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대기자 명단 요즘 식당 가면 많이 쓰시죠. 그런데 내 사업 파트너를 할 사람들이 대기자 명단으로 줄을 서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매일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도 할 거고 너도 할 거고 너도 할 거고 머릿속으로 자기 전에 얘기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만남과 초청입니다. 이 사업은 진짜 다른 거 클릭한 몰라도 사업 설명 못해도 초대만 잘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초기에 이승진 사장님 리크루팅 할 때 홈미팅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탑 스폰서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거 쉬운 일이야? 아니야. 너한테는 큰 경험이 될 거고 너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니까 무조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미팅에 데리고 갔고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전에 황선희 사장님이 정말 초대 여왕이세요. MSL을 수료하시고 초대 챌린지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5명을 초대하셔서 회사에서 GI도 5박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탑을 쌓아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팀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막 전화로 설명 다 하면 제가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너한테 잘 들었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미팅장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약속만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번에 전화했을 때는 기분 탓인지 왠지 피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속만 잘 짧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내가 신기한 걸 만났는데 너도 들어볼래?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이거 이렇게 6주 동안 먹었는데 야 나 살이 이렇게 빠지고 나 변비가 좋아졌어. 야 내 얼굴 봐.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 이렇게 흥분되고 에너지 있는 목소리로 또 우리 시스템에 야 HMD 그룹이라는 우리 그룹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리 좋은지 갈 때마다 나는 거기서 힘을 너무 얻어. 이렇게 또 우리 스폰서님은 나를 사업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 내가 정말 힘들 때 인생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높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기심 유발만 하고 여기에 초대를 하는 거죠. 자, 초대를 이곳에 하면 어때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양육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택은 그들이 하겠죠. 어차피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렇게 친구 초대 이벤트를 할 만큼 친구들을 마구마구 소환을 하십시오. 다음은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요거 쇼 제가 스폰서님 강의에서 얻어왔는데요. 이 쇼 한 장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가서 너무 많이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이 스토리를 내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핫 버튼을 눌러서 가슴을 울려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론 사업 설명을 통해서 비전을 심어줘야 그들이 초대가 되기 때문에 비전 심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결국은 내 스토리로 그들이 비전을 보고 또 비전을 봐야 그들도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시스템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진심이 전해져서 결국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내가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면 내가 직접 1대1로 미팅을 하고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미리 반드시 먼저 스폰서님 프로모션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냥 그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는 거는 스폰서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나에게 이런 것들도 해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멘토 역할들을 해주신 분인데 너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같이 만나보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미팅장에 현장에 직접 오는 건 진짜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뜨문뜨문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그 횟수, 양을 채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률 사업이니까 내가 거절 9번 받았으면 성공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양을 계속 채우다 보면 그 안에서 성공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후속 관리인데요. 후속 관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 텃밭이 200평이었거든요. 엄마가 진짜 아침에 몇 시간, 오후에 또 저녁에 매일 가거든요. 처음에 씨를 뿌리면 싹이 잘 텄는지 또 살펴봐요. 그래서 빈 곳이 있으면 거기를 때우기를 또 하거든요. 또 너무 많이 나 있으면 솎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물을 또 주고, 또 조금 지나면 풀이 자라면 또 잡초를 제거하고, 또 거름도 주고, 그것들을 반복을 매일매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채소들이 잘 자라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준히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미팅에 와서 예선전을 잘 치렀으면 진짜 그 다음 본선은 헤어진 직후입니다. 미팅장에서 애프터 너무 즐겁게 했어. 그런데 전화가 왜 안 되지? 제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그 골든타임 안에 가서 만나든 또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던 어떤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들이 너 싫어, 노라고 했어도 너 싫어가 아닙니다. 넥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됐거든요. 너무 상처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일부러 말이라도 뱉습니다. 지복이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내 복을 찾다. 내가 또 한 번 얘기하마. 너한테 내가 5번은 얘기할 거야. 그 안에 네가 네 복을 못 찾으면 너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속으로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제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말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제품을 트루표 하나를 전달했어요. 이거 이렇게 물에 타 먹어도, 차가운 물에 타 먹어도 맛있고 따뜻하게 티로 먹어도 맛있어. 그리고 3일 있다 어때요? 어때? 먹어보니까 너무 좋지? 나 잘 모르겠어. 그렇지? 이건 영양이니까 너한테 필요한 만큼 좀 채워줘야 돼. 또 잘 먹어보자. 내가 또 연락할게. 그리고 또 7일 때쯤 됐을 때 가서 한번 만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 맑아졌는데? 너 다른 거 뭐 한 거 없지? 그래, 트루표 덕분이네 라고 이렇게 또 재해석을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건 제가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짜 그런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후속 관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상담인데요. 상담은 나를 비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우리 스폰서님께 제일 잘한 일이 상담인 것 같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스폰서님 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밤마다 12시인데 스폰서님 너무 늦었으니까 10분만 통화해요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1시 반, 2시 반이에요. 그런 일이 정말 일주일에 몇 번 부지기수거든요. 그거 다 받아주신 스폰서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또 강의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내가 뭘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해왔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점검을 받는 건데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점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결과가 못마땅하다 그랬을 때 내가 방향이 좀 잘못됐는지 그것들을 스폰서님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뭐 이거야 라고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정리가 되고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답을 찾기도 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웃으면서 또 선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고 눈을 보면서 느끼는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맘대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거 스폰서님한테 들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금지 곡이 마이웨이하고 퐁당퐁당이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 처음 알았거든요. 핀업을 퐁당퐁당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딱 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상담을 하면 정말 감정 소모밖에 안 되거든요. 일이 잘 될 때 자꾸 스폰서님한테 전화하시고 그렇게 또 전화가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남겨서 그것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저도 처음에 알았던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또 파트너 사장님과 그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신뢰들이 결국은 이게 관계를 잘 만들어주고 이 끈끈한 관계가 되면 이 조직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세가 나오는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현민 스폰서님께서 항상 3단계 3단계 잘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래로 3단계가 아니라 위에 스폰서님을 보고하는 3단계를 잘하라고 하세요. 저와 직 스폰서님 그 위에 스폰서님의 이 3단계가 끈끈하게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면 파트너들은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복제입니다. 자, 복제는 나 같은 사람, 복제 원본으로 내가 괜찮은가 거든요. 나 같은 사람 100명, 여러분 성공? 아니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원본이 괜찮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시스템 속에서 괜찮은 원본이 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개인기를 버리고 시스템 옷을 입어서 내가 루틴대로 이 고기버들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마인드까지 복제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가르치고 행동하고 이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드디어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번부터 8번까지 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화기 다이얼 다 아시죠? 연식 있으신 분들은 자 이게 번호를 3을 누르고 또 8을 누르고 다시 갔다가 되돌아오고 하잖아요. 내가 하다가 뭔가 지쳤을 때 다시 1번의 꿈과 목표로 되돌아가서 다시 내 꿈을 간절히 다지고 또 명단을 작성하다가 뭐가 안 됐어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단순한 걸 반복하면 된대요. 월초 유자격을 사업자라면 하고요. 명단 쓰고 상담하고 또 STP하고 또 후속 관리하고 또 초대 거절의 원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5명에서 10명의 애용자를 찾고 그 중에서 2명의 사업자를 찾도록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빌딩을 짓고 있거든요. 저희 노주영 박현민 스폰서님께서 PPT 성취하시는 걸 보고 제가 PPT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 혼자 온라인 빌딩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단비 사장님, 이승진 사장님, 박수민 사장님, 김정현 사장님, 수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온라인 빌딩을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자본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관계로 신뢰로 똑같은 루틴들을 성공의 8단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PPD 김명주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너지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